저는 그 유인물을 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제 유인물에 여기 책에 보니까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시죠. 그게 이제 개요라는 부분에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의 핵개발 저지하기 위한 기존의 패러다임이 실패했다. 이게 제네바 합의 체제가 육자회담 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요약하면 북한을 핵을 포기시킨다, 돈 좀 줘서 핵 내려놓게 하겠다. 아니면 어정쩡한 제재, 팔다리 비트는 제재가 만약 북한이 핵이 북한한테 생명과 같은 건데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너 목 내놔라, 돈 좀 줄게. 팔다리 비틀 테니까 목 내놓을래? 뭐 이런 소리인데 아마 응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효과 있는 제재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북한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원점에서 새로운 해결 방안의 모색은 아까 권 교수님 논리에 맞춰서 제가 썼기 때문에 첫 번째는 비핵화를 위한 다임, 소위 외교, 정보, 심리전, 그 다음에 군사, 경제 모든 방을 전방위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제대로 하면 마지막 찬스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여건 조성, 압박을 하는 여건 조성을 하고 비핵화가 실패했을 때 대응책,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된다. 비핵화 관련 옵션은 첫 번째,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면서 비군사적, 그러니까 외교적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경제적인 방안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 그럼 이제 비군사적 방법은 뭐 있느냐? 첫 번째가 이란식 경제봉쇄 수준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제봉쇄 수준의 제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란이 했던 그 이상으로 해야 북한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여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유엔 제재는 뭐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로 선별적으로 북한이 별로 아파하지 않는 제재인데다가 그나마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해서 사실은 한 번도 우리는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제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 밑에 당구장 보시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제대로 나서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국의 태도의 변화가 그래서 관건인데 중국의 태도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는 힘은 있으되 사용할 의지나 여건이 조성돼 있다. 지금은 여건이 조성돼 있다. 즉 북핵이나 중국의 부상을 미국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거니와 그다음에 중동 문제, 북아프리카 문제, 뭐 러시아 문제, 여타 다른 국제관계 사회에서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말 그대로 2011년 선언한 피보트 아시아로 회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상태다. 이제 제대로 된 북한을 압박하는 비핵화 게임은 지금부터다 시작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구장 별 표시에 중국이 미국한테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1950년대 중국은 통상을 하지 않는 폐쇄적 농업 국가였고 공산주의와 제한된 교류를 하는 나라였지만 지금 G2 국가입니다. G2 국가가 돼서 중국이 비록 부강해졌지만 그 소리는 미국 주도의 경제 금융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그게 풍요의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이제는 미국만 제대로 하면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5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군사적 옵션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이 만약 군사적 옵션 하면 중국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걸 모른 채 하자니 국제적으로 리더십의 치명상을 받을 것이고 6.25 때쯤 개입한다는 신호 자체가 아마 그 다음날 북경에 있는 외환시장, 채권시장 붕괴될 겁니다. 일주일 이내 IMF 구제금융 간다고 제가 박지원 수석님이 있는데 중국은 그걸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권 교수님도 북한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면 내가 사는 길을 택해서 좀 그게 창피하지만 북한 주민한테 적당히 선전해서 그냥 살든지 아니면 도저히 못 참겠다면 죽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만약 미국이 군사옵션을 택하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압박인데 우리가 94년 5월에 미국을 말린 한번 전력도 있는 데다가 이것이 절대 안 된다고 한국이 엇박자를 내면 김정은은 북한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허풍이구나.
저는 그 엇박자가 최근에 북한의 핵 개발을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핵 개발 프로그램 가속화시키는 일단의 원인이 아닌가 합리적 추정을 해봅니다. 마지막 이제 군사적 옵션은 저는 예방 타격과 아까 제시하신 옵션 2가 대표적인 옵션인데 그 중에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옵션은 가장 효과적인 작전이긴 하나 만약 이게 실패했을 때는 이거는 정말 확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핵시설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참을 수 있는데 야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좀 이판사판이 될 수 있는 심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성공 가능성이 확실되지 않을 때 하기엔 좀 그런 장단점이 있다. 가성비는 높은데 예방 타격은 일방적으로 상당한 준비한 데 선행해야 됩니다. 뭐 세 가지 제시했으니까 유인물을 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예방 타격과 관련해서 지금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확전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확전에 대비하면 전쟁 준비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군인들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대한민국이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일으켜낼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일단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한미 양국 간의 확신과 공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4월 6일부터 7일 올해 1차 미중 정상회담이 플로리다에서 있기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나 흡수 통일이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가 목적이다. 미중 정상회담 1차 끝나고 난 뒤 4월 22일 한국일보에서 다음과 같이 화답했습니다. 한반도의 형정 정체가 유지되고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진주하지 않는 가운데 전제하에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중국이 불개입한다고 했습니다. 8월 달에 괌 포기 사격 문제가 올 때 한국일보가 또 한 번의 사설을 썼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킨다. 단정 북한 정권의 붕괴는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이 거래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요. 중국이 얻고자 하는 북한 정권이 그대로 친중 사회주의 세력 내 인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거래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거래 값만 맞으면 강제력이 있어서 마음 놓고 사인하지만 국제사회는 그런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가 형성돼야 이 거래가 되는데 그것을 저는 조금씩 맞춰가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기기묘묘한 군사작전도 있을 수 있지만 미중 간에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전략적 제어 장치. 그래서 미국의 군사행동이 꼭 전면전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핵 대응태세 관련 옵션입니다. 5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북핵 위협과 관련돼서 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축 체계 중에서 사실 킬체인과 KMD는 뭐냐면 북한이 억제가 실패해서 핵을 쏘고 난 뒤 대응 차원이고 최근에 나온 KMPR이 억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게 핵심인데 한국군 비핵으로 하겠다니까 능력에 대해서 의문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 수단 중에서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믿을만하게 만드는 즉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되고 두 번째 비록 우리가 핵은 못 가지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의 공포의 기준을 가진다면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충분한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논리고요. 세 번째 이제 킬체인과 KMD도 좀 조기에 우리가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세 가지가 저는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전술핵 배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 전술핵 배치 전에 전술핵 배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게 저는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때 주한미군이 있다가 에시스9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주한미군 굉장히 많았죠. 몇십만이 있었죠. 그런데 협정 없는
배치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가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역시 전술핵이 설사 배치되더라도 핵공유 협정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핵공유 협정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재개정되는데 탄두 중량 해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비핵 전략 무기도 개발하자. 사실은 이게 핵은 핵을 억제한다는 논리는 정상국가끼리입니다. 즉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하는 것이 너희 국민의 수백만 수천만의 목숨과 내 국민의 그러한 피해를 서로 공표의 균형이 되는 트레이딩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왕조국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는 북한 주민 수백만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북한 주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총폭탄 정신으로 옹호를 하게 돼 있으니까 최고 존엄을. 그러면 김정은이한테 네가 우리 서울 시민을 수백만 죽이면 평양 시민 수백만을 꼭 대신 죽여줄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거보다 너하고 너 주변 졸개들은 완전히 죽는다. 어느 게 더 공포스럽과는 사실은 이게 선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확장 억제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 수백만의 전통적인 그 상호 확정 파괴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핵 전략 무기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해 그 억제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할 역할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이거 중장기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적용해서 삼축 체계를 가속화시키자. 그래서 소위 미국이 2014년 9월 척 헤이글 미국 방위장관이 제3차 상세 전략을 해서 레이저나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미국이 군사적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상세 전략을 추진하자 이런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아까 권 교수님과 동일 의견인데 KMD를 다층방어로 확정하자. 지금 단층방어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해서 2023년에 롱셈이 오면 2층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M셈에서 롱셈 가는데 뭐 과학기술자들 잘 아시겠지만은 좀 거리가 고도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고고도 기술이고요. 대기권 외 요격 같은 것들은 우주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있느냐, 국방 예산. 예산을 더 투입하고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2000년대 중반 된다는 KMD 체계는 일단 그것도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공해도 그때까지 한 6, 7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증가하면 공백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게 기술로 될지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긴 하되 우선 당장 급하니까 그건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필요하면 몇 년 동안이라도 이거야말로 도입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은 무슨 핵추진 잠수함이나 뭐 조인트 스타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하면서 이게 관련 기술을 받아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북한 미사일만 문제가 아니고 통일이 되고 난 뒤에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미사일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토가 작으니까 우리를 철벽방어로 만들어 놓으면 중국, 러시아가 공갈을 쳐도 우리가 끄떡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자체 핵무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반 능력은 갖추되 우리가 미국한테 핵공유 협정이나 첨단 기술 이주받는 레버리지로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했는데 니들 믿고 있었는데 비핵화를 못 시켰잖아. 그럼 핵무장을 시켜주든지 그거 안 해주면 최소한 핵공유 협정과 다른 걸 하고 그 다음에 핵의 버금가는 레이저 무기가 됐든 뭐 무기를 개발했든 기술 이전 공동 투자하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고 우리가 레버리지를 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신영 수고하셨습니다.